자, 요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건데 이번에는 두 물체 이상이 같이 움직이는 거 서로 이렇게 연결된 경우예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수능 모의고사 또는 수능 시험의 대세죠. 대세입니다. 이때 문제들은 역시 푸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물체가 같이 나오니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는데 양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양 찾기 하는 건 상관없는데 말은 되는데 양을 그려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나올 때는 여러분 요 관계 그죠?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고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력이 주위에 없다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푸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쓰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특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운동 에너지 변화와 위치 에너지 변화는 걸 따로따로 다 찾으십시오. 이렇게 했는 게 0이 되는 걸 맞춰놓으면 조건에 맞춰서 찾아내면은 뭐 속력이나 그 주어진 조건에 맞는 값들을 구하는데 아주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 이런 문제가 나오겠나 싶은데 2021년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그림과는 동일한 용수철, 자, 동일한 용수철이란 말은 용수상수 같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기도 K고, 여기도 K입니다. 서로 연적상상에 떨어진다. 하나는 매달려 있고, 하나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요. 둘 사이는 X만큼 지금 떨어져 있다. 됐고요. 그림 나는 A를 D만큼 압축시키고, 자, 질량의 물체를 넣어놨더니, 여기에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요 용수철의 요 평형 상태가 여기란 얘기죠. 이 말은 뭐예요? MG하고 용수철 지금 압축됐으니까 이렇게 밀겠지요. KD하고 어떻다? 같은 곳이다. 이걸 준 거겠죠. 자, 다는 나에서 A를 2D만큼 더 압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리는 얼마 압축시킨 겁니까? 3D 압축시켰죠. 요랬다가 놓는 순간이고요. 나는 이 물체가 올라가서 그죠? 저 위에 있는 용수철을 2분의 D만큼 압축시키고 물체는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오히려 앞에보다 더 쉽게 느껴지죠. 1번 용수철 장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뭐가 되냐면은 KD는 이때 MG하고 같다는 게 나오니까 평행 위치에서부터 용수철 상수는 D분의 MG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2번 X는 얼마냐?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 X. 처음에 얘들이 얼마 떨어져 있었냐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X만큼 떨어진 관계를 찾으려면 여러분 전체를 한번 봐보기 바래요. 전체를 보면은 얘가 3D만큼 압축돼서 이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물체를 볼 때는요. 여기 있던 물체가 이까지 올라가서 이까지 간 게 전체입니다. 자, 이 전체로 보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요. 다른 모습입니다. 탄성력, 중력 이거밖에 작용하지 않았으니 보존력이 작용했으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델타 K 플러스 델타 U는 0에서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끝났죠.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은요. 자, 얘는 1로 올라갑니다. 그럼 자, 올라갈 동안에 밑에 있는 용수철은 뭐가 돼요? 탄성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얼마 올라갈 동안에 얼마가 됩니까? 얘는 3D만큼 압축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밑에 용수철 얘기입니다. A 용수철 보면은 K 3D의 제곱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는데 나중에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는 0이네, 그죠? 얘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D만큼 또 용수철이 압축됐죠. 즉 요때 위에 용수철에 증가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자, 2분의 D 압축이 있으니까 2분의 1 D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죠. 더하기. 자, 여기에 있던 놈이 이만큼 올라갔으니 뭡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또 그만큼 증가했죠. 자, 증가 감소했는 것만 계산하면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올라간 거리가 3D고 X고 2분의 1D죠. 그래서 mg 3D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D 이 다 더했는 게 얼마가 돼야 된다? 0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어렵죠? 그죠? 0입니다.
이거 여러분 풀면 됩니다. 여기에서 위에 있는 요식도까지 이용해서 그죠? KD 꼴의 MG 계산해서 MG를 KD로 바꾼 다음에 쭉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X는 8분의 7D가 나올 겁니다. 8분의 7D. 됐습니까? 둘 사이 거리가 8분의 7D라고 나옵니다. 3번.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와, 3번.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언제일까요, 여러분? 평행 위치를 지나는 것이죠. 이건 빨간 걸 할까요? 평행 위치를 지난 것이겠죠. 당연히 여기를 지날 때가 속력이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지나고 나서는 그죠? 중력보다 밀어주는 힘이 작아지죠. 왜? 탄성력은 이때보다가 더 작아지니까, 압축된 게 적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중력에 의해서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형 위치를 지날 때입니다. 자, 평형 위치를 지날 때. 자, 그래서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은 물체가 여기서 출발해서 요 평형 위치를 지날 때 그때의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동안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0. 요거 쓰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 자, 탄성 에너지는 처음에서 이만큼 많이 3분의 D만큼 압축된 게 지금 여기까지는 D만큼 압축된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 탄성 위치 에너지 얼마가 됩니까? 바로 2분의 1 KD 제곱이죠. 빼기 처음에 있었던 게 2분의 1 K 3D 제곱이죠. 맞아요? 요만큼이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 감소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감소했죠? 여기까지 갈 동안에 감소했고, 그 다음에 중력 위치 에너지 증가했네. 그죠? 얼마입니까? mg 2d 플러스 mg 2d가 되겠죠.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처음에 0이었죠? 요때 갈 때 속력 운동 에너지를 K하면 그냥 K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최대값 물었으니까. 그죠? K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꼴로 0이 되겠네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이 식 잘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탄성 위치 에너지 변했는 거, 중력 위치 에너지 변했는 거, 운동 에너지 변했는 거 다 합친 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K는 2mgd 이렇게 나올 겁니다. 2mgd. 물론 뭐 K로 써도 용수줄 상수로 써도 됩니다. 이때 K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의 값은 2mgd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역시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림가는 원래 길이가 8D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8D였습니다. 여기에서 물체 A를 연결하고 물체 B로, 그죠? 물체 B로 6D만큼 미로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6D만큼 지금. 그러니까 6D만큼 압축한 거예요. 됐습니까? 질량 AB 질량 같네, 그죠? 둘 다 질량 M. 이때 재밌는 게 용수철을 압축하는 동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자, 탄성 포텐셜 증가했죠? 압축되니까 이때 중력 포텐셜 증가량이 올라갔죠? 예, 증가량이 3배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올라가니까, 그지? 바로 얼마예요? 2분의 1 K. K랄게요. 용수상수 K. 그런데 압축된 거리가 6D죠. 6D.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어딨노? 여기에 있네. 그죠? 이게 탄성 포텐셜 증가량이죠. 그런데 이때 중력 위치는 증가했죠. 올라갔으니까 누군가 이래서 올려줬습니다. 압축했죠? 얼마가 돼요? 자, A는 질량이 M입니다. M. 그 다음에 G. 얼마 올라갔습니까? 6D 올라갔죠. 요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죠. 그거의 몇 배라고? 요거의 3배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건이 하나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요 말에서, 지금 요 말입니다. 압축되는 동안 3배다. 요 말에서 요게 나와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재밌는 거 발견했죠? 요게 66이 36에 6 하나 떨어지고, 그죠? 그럼 6이 되니까, 3 다 떨어지죠. 약수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느냐? D 하나 떨어지니까 KD는 얼마가 되냐? mg가 되네요. 이때 요거 말을 주기 위해서, 요 값을 주기 위해서 이 조건 하나 준 겁니다. 즉, 이때 용술상수와 D만큼 압축했는 길이가 이 물체 하나의 무게와 같다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함께 운동하다가 B와 분리된 후
용수철의 길이가 9D. 그러니까 원래 길이보다 D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그죠? 그 지점을 지나는 것을 나타낸다. 나에서 A의 운동에너지, 요거의 운동에너지는 얼마냐 물은 겁니다. 좀 어렵게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뭔가 구분해야 됩니다. A와 B가 같이 갔었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분리가 됐죠. 언제 분리될까요? 원래 위치를 지날 때죠. 원래 위치를 지나면 용수철은 뭐예요? 뒤로 당기기 시작하죠. 뒤로 당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그렇죠. A와 B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분리되는 곳이 바로 8D만큼 원래 위치 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6D 위치 압축된 데서 따로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8D 원래 위치까지 갈 때 하고 그 이후에는 하고는 별개예요. 이때까지는 한 물체로 가는 겁니다. 두 개가 한 덩어리 한 물체 한 덩어리 할게요. 한 덩어리로 가죠. 한 덩어리로 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소까지만 따로 볼게요. 요소까지만 따로 보시면 역시 델타 K 더하기 델타 U는 0.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겠죠. 자, 첫째, 6가지 탄성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 6D의 제곱이죠. 그죠? 6D의 제곱. 그 다음, 얘가 내려갔죠. 빠빠빠빠 내려가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했습니다. 그죠? 얼마? 질량이 2m이죠. 2m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중력과 속도 G 6D만큼 내려갔습니다. 자, 요게 지금 구한 탄성과 중력 포텐셜의 이제 변화량. 그 다음에 그때 속력 V라고 한다면, 얘들이 요 왔을 때 속력이 V라고 한다면, 그때 속력 V는 어디 되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2m이죠. 2m의 V제곱 이렇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 요거 다 합친 건 얼마라고요? 0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계산하지만 쭉 해서 2로 나누고 뭐 쭉쭉쭉 하면은요. 이때 2분의 1 mv 제곱이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15mgd가 됩니다. 15mgd. 됐습니까? mg는 kd니까 뭐 15kd 제곱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됐습니까? 자, 그런데 나에서의 운동 에너지 물었지. 요때 분리될 때 속력구해가 그때 운동이 물은 거 아닙니다. 그죠? 자, 물체가 이때는 분리되니까 그 다음에서 뭐예요? 8D의 모습부터 9D까지 D만큼 더 내려갔죠. 9D까지는 물체가 분리됩니다. 분리됐습니다. 그러면 A만 있겠죠. A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만의 탄성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8D에서 9D까지 용수철이 원래 위치에서 이만큼 늘어났죠.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탄성 위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D 제곱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mgd가 되겠죠. mgd. 됐습니까? mg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여기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15 있었죠.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 우리 모르니까 그걸 우리 K-를 할게요. 요때 K-, 요때 K-. 처음 운동 에너지 요만큼 있었습니다. 8D 왔을 때. 그래서 요거 빼기 15mgd가 되겠죠. 요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그죠? 요 K.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때 합친 게 0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서의 운동 에너지 K 요거만 구하면 되겠네. 그죠? 요걸 구하면 겁니다. 만만찮은 문제지만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넘겨서 풀면 나 위치 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뭐 나머지 KD는 mg니까 쭈루룩 집어넣어서 K를 계산하면은 2분의 31 mgd 이렇게 됩니다. 예, mgd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계산이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문제가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쉽은 문제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이 못 풀 문제도 아닙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갖고 그다음에 분리되기 전과 후 이렇게 해서 나누면은 그때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3번의 세 번째. 그림가는 물체가 용수철 AB, 자, 용수철 AB가 있는데요. A 용수철은 용산수가 100이래요. B는 200이래요. 자, B가 더 억센 용수철이네요. A의 늘어난 길이는 0.3m. 그러니까 A는 지금 0.3m 늘어났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죠? 0.3m가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B는 탄성이 0이란 말은 B는 지금 안 늘어났다는 얘기죠. 압축도 안 됐고. 그래서 B는 원래 위치예요. 원래 위치. 얘는 0.3m 늘어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손을 딱 놨더니 물체가 직선 운동하다가 처음으로 정지한 순간에 늘어난 길이가 B가 늘어난 길이다. 자, 이랬을 때 B는 이만큼, 물체가 L만큼 간 거예요. 그 말은 A는 뭐예요? 0.3m에서 L만큼 줄어든 거죠. 요때 L을 구하라. 요때 물체가 정지했답니다. 그때 정지했대요. 그럼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가에서 나가 되는 순간에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역학적인 보존 쓰면 됩니다. 그죠? 왜? 다른 힘은 없으니까. 용수치 2개 있다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델타 U 플러스 델타 K는 0인데 운동 에너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중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인데 위치, 중력 위치는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용수철밖에 없으니까 더 쉽죠. 그럼 A 용수철 볼게요. A 용수철은 0.3m 늘어나서 L만큼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당연히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줄어들었습니까? 자, 나중에 줄어든 거리 2분의 1, 용수철 상수가 A는 100이죠. 100. 100에다가 원래 늘어나 있을 때 에너지가 줄어들었을 때가 여기까지 왔을 때가 얼마냐? 나중에 얼마냐니까 L 0.3 빼기 1이네. 그죠? 의 제곱 빼기 원래는 L 0.3에 늘어났었죠. 2분의 1 100 곱하기 0.3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예요? A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양이죠. 원래 처음에 이만큼 있다가 나중에 이만큼 됐죠. 요거 됐고, 그 다음 B는 처음에 0이었죠. 나중에 오히려 늘어났죠. 그죠? 늘어났습니다.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2분의 1. 자, 용수장수가 200이죠. 200에 L만큼 늘어났으니 L제곱 이래 됩니다. 맞습니까? 요거 다 됐는 게 얼마가 된다? 0이죠. 0. 그래서 요거는 A 용수철, 요거는 B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씩 변했느냐. 요 계산할 때 이건 나중 처음 위치 에너지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때 L이 얼마냐 계산되겠죠. 요때 L 계산하면은 0.2m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용수철에 관련된 아주 어려운 고급 문제들 3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질량이 3mm인 AB가 있습니다. 둘이 연결되어 있고 높이가 3mm은 높이가 처음에 H만큼 이렇게 있었대요.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지면에 닿을 때까지 가속도 물었습니다. 자, 이거 푸는 방법 2가지겠죠. 가속도 물었으니 우리 앞에서 배운 운동 방정식 세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처음에 M이 있고 3M이 있었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얘는 밑으로 중력이 3mg죠. 그죠? 3mg. 장력 T입니다. 얘는 장력 T, 밑으로 mg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알짜임은 3mg 마이너스 T는 3m 곱하기 A죠. 얘는 T 마이너스 mg는 ma 됩니다. 됐습니까? 두 개를 가볍게 더하면은 빼니까 2mg가 되죠. 2mg는 4ma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나눠지니까 2분의 1치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우리가 앞에 배운 운동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에너지 단원 배우고 있으니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자,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얘들은 지금 손을 놓는 순간부터 중력만 가지고 일을 합니다. 두 번째 푸는 방법 볼게요. 두 번째 푸는 방법은 자 1번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일어납니다. 0이 되죠. 그래서 H만큼 내려가면 A는 H만큼 올라가니까 자 위치는 부탁할까요? A의 위치의 증가는 얼마? 플러스 mgH가 되겠죠. 요거는 A입니다.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겠죠. 2분의 1 m 질량 m이니까 V제곱 좀 돼. 요거는 A입니다. 자 B는 빨간 거로 한번 해볼게요. B는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질량 3m이니까 3mgH가 되죠. 그 다음에 B는 역시 빨라지니까 2분의 1 m
죄송합니다. 3m이네요. 3m V제곱 됩니다. 이거 다 합친 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시면 요때 V가 얼마가 나오느냐? V가 바로 루트 GH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다 도달할 때, 즉 H만큼 이동했을 때 속도가 얘도 마찬가지겠죠. V가 바로 루트 GH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속도 물었잖아요. 가속도 물었으니 여러분 속도 H 이동했을 때 속도가 이거니까 가속도 물으면 여러분 뭐 그냥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거 한번 써보자. 여기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H만큼 이동했고요. 처음 속도 0이고요. 나중 속도가 GT죠. 루트 GT. 그럼 여러분 가속도는 나옵니다. 그죠? 제곱하니까 V 제곱하니까 GH네요. GH 빼기 0은 2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높이 H가 되죠. 그래서 A를 구하면은 2H G가 떨어지네. H가 떨어지네. 그죠? 바로 2분의 1G가 된다. 그래서 결과 어떻습니까? 위하고 같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로 풀었고 얘는 운동 방정식으로 푼 겁니다. 자, 두 번 다 해봤습니다. 다음 2번.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렸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A와 B를 한꺼번에 보면은 여러분 이때 작용하는 장력은 내력이에요. 그죠? 서로 주고받으니까 셈셈이 돼요. 그래서 A, B를 한꺼번에 보면 중력만 일을 해요. 그죠? 중력만 움직이는데 작용하니 결국은 보존력만 있어서 일을 하는데요. B는요. B는 여러분 무슨 힘 작용합니까? 지금 B만 따로 보면 중력이 있지만 장력이 있죠. 비보존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B는 하고 물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닙니다. 보존된다 틀렸습니다. 그죠? 예, B나 A만 따로 보면 각각은 장력이 있기 때문에 비보존력이 있기 때문에 역학적이 보존 안 됩니다. 이해됐죠? 다음 3번. A의 중력 포텐셜 정가량자. A의 중력 포텐셜은 이거 올라간 거죠? MGH입니다. 그죠? 정가량은 B의 중력. 자는 B는 내려왔잖아요. 얼마? H 똑같이 내려가니까 3mgH죠. 질량이 3배니까. 그죠? 그래서 감소량은 정가량은 감소량은 1대3이다. 맞네. 그죠? 1대3이다. H만큼 똑같이 이동했으니 질량 M 대 3m이니까 바로 포텐셜 에너지 양은 1대3이 됩니다. 자, 4번.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 자, B입니다. B.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은 즉 3mg 마이너스 T죠. 요게 H만큼 되니까 H열이 됩니다. 요거는 뭐로 간다 그랬어요? 야의 운동 에너지로 갑니다. 3m 곱하기 V제곱. 그죠? 운동 에너지로 가요. 그래서 B에 작용한 알짜임이 한 일은 B의 역학적인 정가량 틀렸죠. 얘는 운동 에너지로만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때 운동 에너지로만 갑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 정말 이해됩니다. 역학적인 정가량은 비보존력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면에 닿을 때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에너지로 나타내라. 자, 지면에 닿을 때, 요때 뭐 여러 가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5번입니까? 5번. 자, 이 운동 에너지 A부터 구할게요. 자, A는 이만큼 올라갔다 그랬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KA는 뭐 하면 되잖아요. 2분의 1 M 꽃대 속력 V 제곱인데 아까 V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잖아요. 루트 GH, 그지? 그래서 2분의 1 제곱하니까 M GH가 됩니다. 됐습니까? B는 거꾸로죠, 그죠? 내려왔으니까 2분의 1 질량 3m이죠. 그때 V 제곱하면 루트 GH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2분의 3 MGH 뭐 이렇게 됩니다. 속력 구해놨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 쪽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질량 같네요. 두 물체를 연결하여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빗면에 있는 A는 Q를 통과하고 있다. P에서 출발하여 통과하고 있다. 물체 A가 P에서 Q로 갈 동안에 B는 내려갔겠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해준 일은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갖다 여러분 기억나야 되죠? 알짜임이 해준 일은 뭐로 갑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로 갑니다. 그럼 얘가 내려왔을 때 속력이 V면 얘도 같은 속력이죠. 질량이 같으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질량도 같죠.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나 B의 운동의 변화 같죠. 그래서 알짜임이 해준 일은 같네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네. 그죠? 다음 2번.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여러분 또 기억나야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누가 하는 겁니까? 비보존이 하는 겁니다. 비보존이. 비보존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학적 증가의 감소는 비보존력이 했는 일을 확인하면 되죠. 자, A는 볼게요. A는 역학적 에너지가 A는 여러분 비보존이 뭐 있습니까? 장력이죠. 장력. 일로 당기고 있네. 그죠? 그죠? 장력이 당기잖아요. 줄이 당겨서 중밖에 없네. 그죠? 당겨서 일로 갔잖아요. 그래서 장력이 한 일, 즉 T 곱하기 이동했다면 H가 있겠죠. 얘가 H 이동했다면 얘도 H 내려왔겠죠. 맞습니까? 예, 비보존력이 한 일은 플러스가 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서 있던 놈이 속력은 빨라지고 내려왔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3번. A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같다. 자, 여러분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한번 써봅시다. 세 번째 델타 K 플러스 델타 U는 0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부터 할게요. A는 내려왔으니까 운동에 증가했죠.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A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내려왔죠. 내려왔으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했는데 H가 아니에요. 요소까지 내려왔죠. 요소까지. 요거리입니다. 요거리. 내려온 건 이만큼의 H인데 내려왔으니까 근데 요 높이를 요 높이. 그래서 요 높이는 우리 H-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내려왔으니 A는 지울까요? 예, 마이너스 mgh-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 H-는 H보다는 작아요. 다음 B 갈게요. B는 운동 에너지 증가했죠. 2분의 1 역시 mv 제곱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이때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mgh입니다. 그래서 AB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하는 거 다 더하면 0 요래 되죠. 요거는 A입니다. 요거는 B에 구한 겁니다. 자, 끝났죠. A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자, 운동의 증가 이겁니다. 이거. AB의 운동의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같다. B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 같다. 아니죠. 이거 두 개 되는 건 얘하고 넘어가 같다가 아니죠. 여러분 얘도 있죠. 얘도. A도 위치 에너지 감소했습니다. 그죠? 예, 요 값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합한 게 얘가 같다. 틀렸습니다. 그죠? X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질량이 3m인 2m인 물체가 그 정도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체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할 동안에 자,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B의 중력 포텐셜의 감소량은 B의 운동의 10배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B는 얘죠. 얘가 내려왔습니다. H만큼. 그럼 얘는 H만큼 올라갔겠죠. 맞습니까? H만큼 내려올 동안에. 이때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자, B의 포텐셜 감소량은 얼마입니까? 옳지. 2m. 그 다음에 G, H니까 마이너스 H 감소량 이래 됩니다. 그죠?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 크기만 따졌으니까 마이너스 크기는 감소량은 B의 운동의 증가자 B의 운동의 증가 B입니다. B의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2m이잖아요. 예, 요때 속도 V를 할게요. V를 하면 요때도 V겠죠. 예, V 제곱에 몇 배냐? 10배라는 겁니다. 10배. 자, 크기만 따진 거예요. 감소량, 증가량. 감소한 만큼 증가했지만 크기만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요 크기 같으니까 바로 2분의 1. 뭐 이거 구해도 되는데 속력 V가 나오겠네. 그죠? 뭐 그거 해도 되고요. 속력 V 할까요? 네, 속력 V 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뭐가 나오면 여기서 2분의 1 뭐 여기까지 해볼게요. mv 제곱이 나올 수가 있겠죠. m은 없지만은 우리가 2m 있고 3m 있으니까 이 m으로 한번 써볼게요. 요래 됩니다. 자, 요 값은 얼마냐라고 계산하시면 여러분 넘어가 보실게요. 2분의 1 mv 제곱이 나누면 20이죠. 20% 나눠지니까 얼마예요? 10분의 1 mgh가 되네.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뭘 물었습니까? 가속도 물었네요. 그죠? 이때 가속도 물었으니까 속도 구하면 되잖아요.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속도를 구하면은 이때 속도 나온다. 그죠? 속도는 2로 나누니까 속도 얼마 됩니까? 루트 5분의 GH가 되네. 그죠? 루트 5분의 GH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스바트 한번 다시 쓰시고
이거 쓰는 게 편하네요. 이 문제는. 그죠? 이렇게 쓰시면 자 h 이동했지요. 처음 속도 0이죠. 나중 속도 루트 5분의 gh네. 그죠? 그럼 가속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요거 제곱 5분의 gh 빼기 0은 제곱합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h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는 나눠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1g가 되네. 그죠? 10분의 1g. 야, 가속도에 10분의 1이 된다. 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충분한데요. 속도 구해서 되는데 두 번째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기발한 생각이 여러분 이쪽 살짝 지울게요. 뭐 A를 묻든 B를 묻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알짜임이 한 일은 여기에 뭔지 모릅니다. 이때 뭐 중력도 있고 탄성력도 있죠. 하여튼 얘의 알짜임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로 해볼게요. A의 알짜임이 한 일은 뭐입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로 가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알짜임이 그럼 MA잖아요. MA. 근데 질량이 3M이죠. 그죠? 3A 곱하기 얘가 했는 일 얼마입니까? 알짜임이 한 일이 바로 뭐 H 올라갔겠죠. H. 자, 이게 바로 야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갔는데 아까 질량 M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10분의 1 mgh죠. 그럼 질량이 3M이니까 얘는 얼마로 가니까 바로 요거의 3배입니다. 그죠? 질량이 3M이니까 10분의 얼마가 됩니까? 3mgh죠.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로 갔다. 요걸로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가속도가 나오죠. H 떨어지죠. M 떨어지죠. 쫙쫙 떨어지니까 얼마가 돼? 가속도가 10분의 1g 나옵니다. 그죠? P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P는 얘입니다. 얘는 보세요. 얘는 지금 무슨 힘 작용하냐면 뭐 중력 있고 장력 있습니다. 하여튼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로 간다. 근데 알짜임은 때려주기도 여러분 MA잖아요. MA. 근데 질량 2MA 곱하기 야의 A입니다. 그죠? 그래서 H만큼 내려갔죠. 이게 알짜임 곱하기 1 되죠. 그랬는데 그때 내려갔을 때 야의 운동 에너지는 가면 질량이 2M이었잖아. 아까 M일 때가 요거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2M은 그거의 2배니까 얼마냐면은 5분의 1 mgh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속도에는 hh 떨어지니까 바로 10분의 1g. 뭐 이렇게 풀어도 정말 재밌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좋게 복잡습니다. 그죠? 자, 그림가는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한다. 물체가 3개입니다. 자, 질량은 M이에요. A의 질량은 M인데 손으로 잡고 있다가 같은 높이 정지한 모습입니다. A와 B 사이 거리 실은 P이고 B와 C 사이 거리는 EH랍니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놔서 AB가 같은 높이가 되는 순간, 자,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A는 올라갔고 BC는 내려왔겠죠. 그럼 같은 높이가 됐다는 말은 A가 얼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EH 내려와서 만났다는 얘기는 A는 H 내려오고 B와 C는 H 내려온 거죠. 여기서. 그죠? H 내려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H 올라간 만큼 H 내려온 전체 EH 맞아 들어가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네요. 조건이 있습니다. 가에서 나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C가 A의 3배다. 우와, 요 줄.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크기가 3배다. 자, 가에서 나로 갔을 때 얘가 속력이 V라 할게요. 그럼 야도 속력 V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 변화가 3배란 말은 야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질량이 M이니까.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아, C가 질량이 3M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속력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3배란 얘기는 질량이 3배다. 이거 하나 나왔죠. 재밌죠? 또 한 가지. A의 중력 포텐셜 변화. 자, A입니다. A. A는 올라갔잖아요. 얼마 올라갔습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되죠. 넌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크기와 같다. 자, C는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나요? 질량이 3M이죠. 그 내려갔으니까 H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mgh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빨라졌으니까 2분의 1 질량 3M 곱하기 V 제곱이죠. 맞잖아.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같대요. 이 크기가 같대요. 같대요. 자, 이제 문제가 하나 되는데요. 이거 양의 값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거 더하기 이건데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잘못 더하면요. 그냥 부호를 불릴 수 있고 얘가 커하면은 이게 양의 값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요. 얘가 C는 지금 보존력이 비보존력이 밑 뒤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내려올 동안에. 그럼 비보존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TH가 돼요.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음수가 된다는 말은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더 큰데 전체가 양이 돼야 되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개 합친 거는 전체가 음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의 운동 에너지다. 얘의 운동 에너지를 구한다면 2분의 1 mv 제곱은 하고 만일에 죄송합니다. 2분의 1 질량 3m의 v 제곱은 넘어가니까 4mgh다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돼요? 이게 더 크고 이게 적어서 음이 되는데 이걸 양으로 만들려면은요. 양으로 만들려면 이거 양으로 두려면 얘는 뭐 음으로 둬야 되고 얘는 뭘 되고요? 얘를 부호를 절대치를 벗길 때는요. 이 값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붙여주면 마이너스 3mgh. 왜? 이게 전체가 음인데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더하기 2분의 1 3m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3m의 v제곱은 즉 얘는 넘어가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는 넘어가고 플러스가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 넘어가니까 빼기가 되죠. 빼기가 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mgh가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 하니까 바로 C의 운동 에너지는 2mgh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자, C의 운동 에너지는 2mgh가 됩니다. 자, 그럼 놓고 자, 물습니다. 속력 얼마냐? 뭐 끝났죠, 여러분. A의 속력이나 B의 속력이나 모두 같죠. 그래서 속력 물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속력 구하면 됩니다. 그죠? 속력 구하면은 속력은 넘어가니까 4가 되고, 그죠? 4가 되고, 얼마가 돼요? 4가 되고 3으로 나누니까, 루트 3분의 4 GH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속력 1번 풀었고요. 2번 B의 질량은, 이야, 여기 M이고 여기 3M인데 여기 얼마냐? 여러분 쉽죠? 뭐 하면 돼요? 2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요? 네, 여러분 속력 나왔고 H만큼 올라갔는데 얘네 H만큼 내려가니까 다 더해서 0되면 돼요. 그죠? 그래서 A부터 할게요. A가 좀 복잡습니다. A는 올라갔죠. mg H 위치 에너지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됐죠. 자, B 합니다. B는 내려왔죠. 자, B의 질량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려왔으니 마이너스 m 다시를 할게요. B의 질량이 G H 내려왔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m 다시 V의 제곱 속력은 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C는 내려왔으니까 역시 내려왔으니까 근데 질량이 3m이죠. 3m G H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3m V 제곱은 다 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우와, 좀 복잡죠? 이해됩니까? 여기에다가 V는 요걸 집어넣어요. V 제곱 되면 다 떨어질 것이고 GHG 다 떨어지고 요때 M-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때 M-를 계산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2m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이때 그래서 B의 질량은 바로 A의 질량의 2배, C는 3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3번 가겠습니다. P가 줄 B를 당겨 요 장력물었어요. 자, 요 장력물인데 B를 구해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줄이니까 뭘 구해도 될까요? A를 당기님 구해도 되겠죠. 왜? A는 혼자 있으니까 편하죠. 그래서 A만 따로 보시면 A는 여기에 장력 T가 작용하는데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H만 올라갈 때 속력 V가 나오니까 스바트해서 가속도 찾아서 힘을 구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이거 뭐로 풀면 될까요? 장력? 느낌 오잖아요. 비보존력이 한 일로 풀어도 되겠다. 그죠? 자, 비보존력은 A의 경우입니다. A의 경우는 뭐가 돼요?
T 곱하기 H 올라간 게 비보존력 플러스죠. 양 다 했습니다. 자, 야의 역학진이 증가죠. 얼마예요? mg h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운동이 증가했죠. 2분의 1 m v제곱 되죠. 맞습니까? 근데 v가 요거잖아요. 집어넣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요래 집어넣으면 th가 어쩌고 저쩌고 h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럴 때 장력 t가 나옵니다. 예, 장력 t를 구하시면 바로 나오겠죠. 얼마일까요? 3분의 5mg가 나옵니다. 3분의 5mg.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예,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1에너지 정리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선생님도 이걸 처음에는 참 조금 헷갈렸는데 요 말입니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요겁니다. 그죠? 는 C의 역학적 변화량과 같은데요. C는 내려가고 운동에 증가했지만 비보존일이 뒤로 작용하니까 이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데 MGH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이꼬르가 되려면 얘를 크기가 같은 게 가볍게 놓으려면요. 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요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